65세의 대학에 간 엄마.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미안한데 엄마 내일 시험이야. 시험이요? 엄마, 그냥 취미로 다니시는 거잖아요. 취미가 아니야. 엄마한테는 진지한 거야. 그럼 저는 어떡해요? 애들은 누가 봐요? 시터를 쓰든지 남편한테 부탁해.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며칠 후 딸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요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제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셨잖아요. 수진아, 엄마도 할 일이 있어. 할 일이요? 손주들이 엄마 할 일 아니에요? 손주는 내가 돌봐야지.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저 지금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알아. 내가 힘든 거 엄마가 모르겠니? 그럼 왜 안 도와주세요?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게. 엄마는 누구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누구냐고. 박정희라는 사람은 누구야? 그야. 우리 엄마죠. 그래. 너희 엄마. 그리고 너희 아빠 아내였지. 근데 박정희라는 사람 자체는 그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근데 너희 아빠랑 결혼하면서 다 포기했지.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아빠 사업 도와주고 너희 셋 낳아서 키우고 내 꿈?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었지. 엄마가 한 번도 내 인생을 산 적이 없어.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지. 박정희로 산 적이 없다고. 엄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엄마도 좀 살고 싶어.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어. 엄마의 두 번째 청춘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장례식 때 그렇게 북적이던 집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밥을 두 공기 짓다가 멈칫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구나.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35년간 함께 살던 남편의 부재가 실감났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들르고 딸 수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막내 지훈이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공원에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랬지요. 아이들 손잡고 공원 가고 도시락 싸들고 소풍 가고 그때는 정신없이 바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하다가 장롱 위 먼지를 닦기로 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장롱 위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내리다가 오래된 앨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교복 입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사진. 그때는 정말 꿈이 많았지요. 대학 가서 국문학 공부하고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앨범 사이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국문학과 입학 허가서 1993년 3월 1일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종이를 본 지 30년 만이었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엄마 아빠께 자랑하고 친구들과 껴안고 울고. 그런데 2달 후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집안에서는 즉시 결혼을 원했습니다.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고 부모님도 좋은 혼처라며 적극 권했습니다. 대학은 결혼하고 나중에 다니면 되지 않겠냐고들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하고 곧바로 임신했습니다. 민수를 낳고 수진이를 낳고 지훈이를 낳고 아이 셋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했고 저는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대학 입학 통지서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손에 든 입학 통지서가 떨렸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막내 지훈이었습니다. 어머, 지훈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혼자 계실 것 같아서. 지훈이는 치킨 한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이거 같이 먹어요. 고맙다, 지훈아. 거실에 치킨을 펼쳐놓고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냥 집안일하고 TV 보고 그러지 뭐. 친구분들하고는 안 만나세요? 가끔 만나지. 근데 다들 손주 봐주느라 바쁘더라. 엄마도 곧 손주 보겠네요. 형수님 임신했잖아요. 그러게. 그것도 기대되긴 하네. 지훈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그냥 엄마 인생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 해본 거. 그런 거 있으세요? 순간 손에 든 치킨이 멈췄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못 해본 거. 제 눈이 자연스럽게 소파 위에 놓인 입학 통지서로 향했습니다. 지훈이도 그것을 봤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아, 그냥 옛날 거. 지훈이가 입학 통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대학 합격 통지서네. 숙명여대 국문학과.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대학 합격하셨어요? 이거 진짜예요? 응. 30년 전에. 그럼 왜 안 다니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아빠 만나서 결혼하고 너희들 낳고. 지훈이는 입학 통지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후회 할까봐 생각 안 하려고 했지. 엄마, 너희들 키우는 게 행복했어. 정말이야. 근데 가끔은 궁금하더라. 내가 만약 대학을 다녔다면 어땠을까? 지훈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다니시면 안 돼요? 뭐? 대학? 지금이라도 다시 지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엄마가 지금 65이야. 무슨 대학을 다녀? 그게 뭐 어때서요? 요즘 노인 대학생 많다던데. 미국에서는 80세에 대학 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그건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 왜요? 엄마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지훈이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나이도 많고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고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때요? 엄마 인생인데 엄마가 평생 우리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 엄마를 위해 사시면 안 돼요? 지훈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다시 입학 통지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 전 이 종이를 받았을 때의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 읽고 싶었던 책들, 쓰고 싶었던 글,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고 싶으시면 해보시라고요. 그날 밤 지훈이가 돌아간 후 한잠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65세의 대학이라니.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다음 날 아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평생교육원 입학 안내. 화면에 여러 대학의 정보가 떴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와의 대화 이후 저는 조심스럽게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전화로 상담을 받고 입학 원서도 받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원서를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쓰는 입학 원서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큰아들 민수가 집에 들렀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너희들은 잘 지냈니? 며느리 배가 많이 부른 것 같네. 네, 이제 5개월 됐어요.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그래, 고맙다. 차를 내오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말할 게 있는데. 네, 뭔데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입학 원서를 민수에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대학 평생교육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대학요? 응, 국문학과. 엄마가 옛날에 합격했었던 거 있잖아. 근데 결혼하면서 포기했잖니. 그걸 이제라도. 민수가 입학 원서를 집어들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요? 65이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공부 못하나? 그게 아니라. 어머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데? 민수는 한숨을 쉬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이 들어서 철없이 군다고 할 거예요. 난 동네 사람들 눈치 안 볼래. 그리고 대학 다니려면 힘드실 텐데요.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제가 허락할 수 없어요. 허락? 내가 왜 엄마한테 허락을 하고 말고 해? 어머니가 무리하시면 건강 나빠지실 텐데, 그럼 결국 저희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럼 교회 봉사나 하시든지 경로당 다니시든지 하세요. 왜 꼭 대학이에요? 그건 엄마 꿈이었으니까. 꿈이요? 어머니, 이제 와서 무슨 꿈이에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저희 이만 가볼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딸 수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좀 급한데 오늘 하루만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오늘은 엄마가 좀 바쁜데. 뭐가 바쁘세요? 집에만 계시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대학 평생교육원 설명회 가려고 하거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대학 다니려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대학이요? 엄마 나이에?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대학 간다고 난리라며? 엄마, 솔직히 좀 그러시네요. 뭐가 그래? 나이 생각 좀 하세요. 손주들 봐줄 생각은 안 하시고 무슨 대학이에요? 수진이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평생 너희만 봤어. 이제 엄마 좀 살면 안 되겠니? 엄마가 사시는 거랑 대학 가시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손주들이나 봐주시면 되잖아요. 엄마는 손주 도우미가 아니야. 엄마, 너무하시네요.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애들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까지 도와준 거잖아. 근데 이제는 엄마도 좀 쉬고 싶어. 쉬시면서 손주 봐주시면 되잖아요. 왜 꼭 대학을 가세요? 그게 엄마 꿈이었으니까. 꿈이요? 엄마, 현실 좀 보세요. 손주들은 누가 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인생이 손주 봐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저는 어떡해요? 회사에서 잘 일하고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무해요. 정말 너무해요. 알았어요. 이제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바랄게요. 수진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가 반대한다며요? 응, 너도 들었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내 형이랑 누나가 그렇게까지 반대할 줄은 몰랐어. 형이랑 누나는 좀 보수적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엄마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손주들 생각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나쁜 걸까?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평생 우리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 엄마를 위해 사시는 게 당연해요. 고맙다, 지훈아. 엄마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민수네 집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민수와 수진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훈이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그래, 얘기하자. 민수가 인쇄물 하나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팸플릿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이 요양원 괜찮던데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거기 가시면 편하세요. 대학 다니면서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두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이렇게 모인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편하시려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편하긴 뭐가 편해. 너희가 편하려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잖아. 어머니,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뭐야?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요양원 보내고.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뭔데? 엄마가 대학 다니겠다는데 왜 반대하는 거야?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이기적이에요. 손주들 생각은 안 하고. 이기적? 내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 35년 동안 너희 아빠 뒷바라지했어.
너희 셋 낳아서 키웠어. 내 꿈도 포기하고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공부하고 싶었고,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다 사치더라. 살림하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었지. 엄마, 나 한 번도 내 인생 산 적 없어.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지. 박정희로 산 적이 없다고.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나도 좀 살면 안 되겠니?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 민수와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누나, 엄마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게 해드려요. 우리가 뭔데 엄마 인생을 막아요. 민수가 지훈이를 노려봤습니다. 넌 돈도 안 버는 주제에 말을 해? 어머니 학비는 누가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 돈 필요 없어.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갈 거야.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할게. 엄마 혼자 알아서 살게.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입학 원서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우체통 입구에 봉투를 밀어 넣을 때 30년 전의 아쉬움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입학 원서를 넣은 후 조용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지훈이만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원서 넣으셨어요? 응, 넣었어. 고마워. 잘하셨어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지훈이의 문자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박정혜 씨 아니야? 응, 맞는 것 같은데. 들었어? 대학 간다던데. 에이, 설마. 나이가 몇인데. 진짜래. 우리 아파트 이장님한테 들었어. 벌써 소문 쫙 났어. 어머, 나이 들어 왜 저래. 창피하게.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오랜 친구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나 좀 들어가도 돼? 순자야?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순자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들었어. 대학 간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나이 들어 철없다고. 순자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희야, 철없는 게 아니야. 용기 있는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야, 나 혼자인 것 같아. 애들도 연락 안 하고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순자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정희야, 너 기억나? 내가 남편 여의고 나서 혼자 사업 시작했을 때? 응, 기억나지. 그때도 사람들이 뭐라 했어. 나이 들어 무슨 사업이냐고. 실패하면 어쩌냐고. 근데 나 그거 다 무시하고 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순자는 화사한 색상의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정희야,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나 잘할 수 있을까? 65세의 공부를 할 수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너 예전에 얼마나 똑똑했는데. 순자는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읽던 건데 너한테 줄게. 늦어도 괜찮아라는 책이야. 고마워, 순자야. 그날 저녁 순자가 돌아간 후 그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는 60대, 70대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2주 후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박정혜 씨 들었어요. 대학 간다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 뭐라고 할까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럽네요. 나도 옛날에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 박정혜 씨 정말 멋있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할머니의 응원에 힘이 났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평생교육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합격이라고? 나를, 65세의 나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결혼 때문에 포기했던 그 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하지? 민수와 수진이는 아직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훈아, 나 합격했어. 정말요? 엄마, 축하드려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언제 등교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 오리엔테이션이래. 우와, 떨리시겠네요. 응, 떨리긴 한데 기대도 돼. 당연하죠. 엄마 잘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합격 통지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때 30년 전 입학 통지서가 생각났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그 오래된 종이를 꺼냈습니다. 2장의 통지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1993년의 통지서와 2023년의 통지서.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 합격했어. 어머, 정말? 축하해. 고마워. 내가 응원해줘서 힘이 됐어. 당연하지. 근데 정희야, 무섭지 않아?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해보고 싶어. 그럼 됐어. 우리 축하 식사하자. 순자와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순자가 물었습니다. 애들은 뭐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연락 안 했어. 왜?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 또 반대하고. 그래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내가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나서 얘기할게.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고마워, 순자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굽은 허리. 65세의 나. 내가 정말 대학생이 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나만 할머니. 혹시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지? 혹시 사람들이 웃으면 어쩌지? 하지만 책상 위에 합격 통지서를 보자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등교 첫날을 위해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평생 살림하며 입던 옷들.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 입을 옷이 없어.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내일 같이 쇼핑 가자. 내가 코디해 줄게. 다음 날 순자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생 백화점에서 옷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이나 할인점에서만 샀으니까요. 순자가 옷 하나를 골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입어봐. 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였습니다.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아니야, 딱 좋아. 대학생답게 밝은 색 입어야지.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어두운 색만 입다가 밝은 색을 입으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나와봐. 밖으로 나가자 순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완전 대학생 같은데? 예쁘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블라우스와 깔끔한 바지, 가벼운 운동화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새 옷을 옷장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30년 전 입학 통지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포기했던 꿈.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녘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젊은 시절에 제가 나타났습니다. 20살의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번엔 꿈을 이루렴. 드디어 첫 등교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 산 옷을 입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내가 대학생이 되는구나.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젊은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선 제가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캠퍼스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며 평생교육원 건물을 찾았습니다. 강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캐주얼한 옷차림. 그 학생이 저를 보더니 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곧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문학개론을 담당하는 김현수 교수입니다. 교수님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평생 교육원 과정이라 나이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르실 겁니다. 서로 존중하며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이름과 나이, 그리고 왜 국문학을 공부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학생들이 하나씩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민지입니다. 22살이고요. 소설가가 꿈이에요. 저는 박준혁이고 23입니다. 문학평론가가 되고 싶어요. 젊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는 65입니다.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에 이 학교 국문학과에 합격했었는데 결혼하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교수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십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신 용기가 대단하세요. 환영합니다. 박정희 학우님. 교수님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고전 문학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춘향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옛날에 책으로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춘향이가 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부한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이 손을 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 대한 저항이라고 봅니다. 여성의 정절을 강조한 거 아닐까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싶었지만 주저했습니다. 괜히 이상한 말을 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정희 학우님, 혹시 의견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춘향이가 사랑을 지킨 거라고 봅니다. 신분이나 정절 이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킨 거죠. 교수님이 눈을 빛냈습니다. 오, 좋은 관점입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본 거군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계속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중매로 만났어요. 사랑보다는 조건을 받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춘향이는 자기 마음을 지켰으니까 행복했을 것 같아요. 비록 옥에 갇히고 고생했어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해석이네요. 정말 좋습니다. 문학은 이렇게 각자의 삶과 연결될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옆에 앉은 민지라는 학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민지예요. 아까 자기소개 때 봤죠? 응, 봤어. 소설가가 꿈이라고 했지? 네. 할머니, 용기 내서 대학 오신 거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맙구나. 근데 할머니라고 부르니까 좀 민망하네. 그냥 정희 씨라고 불러도 돼.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정희 선배님, 저희 조별 과제 같이 하실래요? 조별 과제? 네, 다음 주까지 고전 문학 하나 골라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제예요. 나 같은 할머니랑 해도 괜찮겠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희 선배님이 꼭 필요해요.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잖아요. 그렇게 저는 민지와 2명의 젊은 남학생과 한 조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가니 민지와 준혁 그리고 태민이라는 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여기 앉으세요. 민지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우리 뭘 주제로 할까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심청전은 어때요? 효 이야기잖아요.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심청전도 좋은데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요즘 시대에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 자신을 너무 안 돌봤던 것 같아. 심청이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바다에 몸을 던지잖아.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그 관점 좋은데요? 그럼 우리 심청이가 아버지와 대화로 해결하는 현대판으로 만들면 어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심청이가 자기 인생도 소중하다고 말하고 아버지도 이해하는 거로요. 그렇게 우리는 과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자주 만나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아이돌 이야기, SNS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인스타가 뭐니? 인스타그램이요. 사진 올리는 SNS요. 아, 그래. 그거 올려도 되고.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너무 귀여우세요. 제가 나중에 SNS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과제 내용을 토론할 때는 달랐습니다. 제 인생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청 아버지 역할은 제가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부모로서 자식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의 이야기를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더 현실감 있는 것 같아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조는 심청전을 현대식으로 각색한 짧은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심청 아버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강의실 앞에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청아, 아빠 눈 뜨고 싶다. 내가 희생하면. 제가 아버지 역할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심청 역할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전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제 인생을 포기할 순 없어요. 그래, 그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저는 진심을 담아 대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 자식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연극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학우님의 연기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실제 부모의 마음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생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저희 과제 좀 봐주시겠어요? 할머니, 제 글 좀 읽어주세요. 점심시간에는 학생들과 함께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가족분들은 대학 다니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 반대했어.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고.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선배님은 오셨잖아요. 용기 있으시네요. 용기라기보다는 이번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선배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선배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전 제 모습과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나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지훈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엄마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젊은 친구들이 엄마를 선배님이라고 불러. 신기하지? 곧 답장이 왔습니다. 대박. 엄마 대학생활 즐기시네요. 저도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캠퍼스에서 받은 수업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이룰 수 없었던 꿈.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다닌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캠퍼스가 익숙해졌고 젊은 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민지를 비롯한 젊은 친구들은 저를 진짜 선배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정희 선배님, 이거 제가 좋아하는 카페예요. 같이 가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나 급한데 내일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내일? 엄마 내일 중간고사인데. 시험이요? 엄마, 저도 급해요.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요. 수진아, 미안한데 이번엔 정말 안 될 것 같아. 시험 공부를 아직 못 끝냈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시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취미로 다니시는 거잖아요. 취미가 아니야. 엄마한테는 진지한 거야. 그럼 저는 어떡해요? 애들은 누가 봐요? 시터를 쓰든지 남편한테 부탁하든지 해.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수진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시험 공부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한국 고전 문학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답을 쓸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시험 어떠셨어요? 글쎄, 잘 봤는지 모르겠네. 선배님은 잘 보셨을 거예요. 수업 때 항상 열심히 하시잖아요. 고맙구나. 민지와 함께 학교 앞 카페에 갔습니다. 선배님, 가족분들은 요즘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딸애가 어제도 전화해서 손주 봐달라고 했는데 거절했거든. 당연히 거절하셔야죠. 시험 기간인데. 근데 딸애는 이해를 못하더라. 그냥 취미로 다니는 거 아니냐고.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배님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요. 고맙다. 내가 이해해 주니까 힘이 나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왜 여기 와 있어? 엄마 얘기 좀 해요. 수진이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요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제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학 때문에 다 거절하시고. 수진아, 엄마도 할 일이 있어. 할 일이요? 손주들이 엄마 할 일 아니에요? 손주는 내가 돌봐야지. 왜 엄마한테 맡기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저 지금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알아. 내가 힘든 거 엄마가 모르겠니? 그럼 왜 안 도와주세요? 엄마 대학은 그만둬도 되잖아요. 나이도 많으신데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해요? 그 말에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공부 못하나?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손주들이 먼저지 무슨 대학이 먼저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게. 엄마는 누구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누구냐고. 박정희라는 사람은 누구야? 수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야. 우리 엄마죠. 그래. 너희 엄마. 그리고 너희 아빠 아내였지. 근데 박정희라는 사람 자체는? 그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대학 가서 국문학 공부하고 글 쓰고 그런 거 하고 싶었어.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너희 아빠랑 결혼하면서 다 포기했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아빠 사업 도와주고 너희 셋 낳아서 키우고 내 꿈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었지. 엄마, 너희 학원비 벌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 아르바이트 했어. 낮에는 시어머니 수발 들고 밤에는 너희 숙제 봐주고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도 내 인생을 산 적이 없어.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였지. 박정희로 산 적이 없다고.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몰랐겠지. 엄마가 말 안 했으니까. 엄마는 항상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텅 빈 거야. 35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는 뭐가 남은 게 없더라.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어. 엄마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이제는 엄마도 좀 살고 싶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한테 당연히 손주 봐달라고 했네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손주들도 사랑해. 근데 이제는 나도 좀 살아야겠어.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어?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많은 걸 포기하신 줄. 엄마도 말 안 했으니까. 엄마 세대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거든. 그날 밤 수진이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너무 엄마한테만 기댔던 것 같아요.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마음을 꺼낸 것 같아 후련하면서도 슬펐습니다. 핸드폰에 지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누나한테 진심을 말씀하셨다며? 엄마 잘하신 거예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지훈이의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A 받으셨어요. 정말? 네. 교수님이 선배님 답안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65세에 받은 A.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성적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성적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30년 전 입학 통지서 옆에 나란히. 나, 할 수 있구나.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습니다. 수진이와의 대화 이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몸은 지쳐갔습니다. 학교 공부, 과제, 시험 준비. 65세의 몸으로 젊은 학생들을 따라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 복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현기증이 났습니다. 휘청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좀 쉬어야 하나? 하지만 오늘은 조별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지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버티면 돼.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는데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 발표 힘들면 저희가 대신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 부분은 내가 할게.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점점 식은땀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조 차례가 왔습니다.
앞으로 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 조는 춘향전의 현대적 재해석에 대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민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옆에서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깨셨어요? 정말 놀랐잖아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엄마가 학교에서 쓰러지셨어요.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박정희 환자분? 네. 과로입니다. 몸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예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의사의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무리하셨어요. 65세 나이에 대학 공부를 하시면서 잠도 제대로 안 주무셨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의사가 나가자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대학 그만두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무리하지 말라고. 나이를 생각하라고. 민수야, 엄마는. 어머니, 제발이요.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떡해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걸까?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세요. 형이랑 누나 말 신경 쓰지 마시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 걸까? 65세에 무슨 대학이냐던 사람들 말이 맞았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방 속에 30년 전 입학 통지서를 넣어두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지훈이에게 부탁해 가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낡은 입학 통지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1993년. 그때의 저는 25이었습니다. 이 종이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하지만 결혼 때문에 포기했죠. 그리고 30년이 지나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포기해야 하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배님, 민지였습니다. 뒤에 준혁이와 태민이도 함께였습니다. 애들아, 왜 왔어? 선배님 보고 싶어서요. 깜짝 놀랐어요. 민지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미안해. 너희 발표 때 제대로 못하고. 준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마저 했어요. 교수님이 선배님 건강 빨리 회복하시라고 하셨어요. 태민이가 덧붙였습니다. 선배님 빨리 나으셔야 해요. 다음 과제는 선배님 없으면 못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학교 꼭 돌아오세요. 선배님 없으면 우리 수업이 재미없어요.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배님 이야기 들으면 공부가 더 의미 있어지거든요. 그냥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이 담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너희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희한테 늘 하신 말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태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 선배님한테 돌려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젊은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는 건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에게도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학생들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입학 통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에는 포기했습니다. 이번에도 포기할까요? 아니, 절대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틀 정도 더 쉬시면 퇴원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학교는 언제 갈 수 있을까요? 학교요? 네. 대학 다니고 있거든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5세의 대학을요? 네. 제 꿈이었거든요.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일주일만 푹 쉬시면 다시 다니실 수 있어요. 다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중간중간 쉬시고요. 알겠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만 쉬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많이 나았어.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해봤어요. 엄마가 대학 다니시는 거 반대하지 않을게요. 수진아, 엄마가 쓰러지셨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엄마가 꿈을 포기하실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오래 참고 사셨는데 이제 겨우 시작하신 건데 그걸 제가 막는 게 맞나 싶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대신 약속해 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하신다고. 약속할게.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65세의 대학생. 이제 겨우 반도 안 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건강하게 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번갈아 가며 집에 들러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밥은 드시고요? 수진이가 반찬을 가득해 와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알았어.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강의실 문을 여는 순간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배님, 돌아오셨어요. 민지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많이 나았어. 걱정 끼쳐서 미안해. 교수님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정희 하구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렇게 저는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건강을 챙기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공지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가 학기 말 발표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쓴 글 중 하나를 골라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발표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박정희 하구님 글이 기대되는데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쓴 글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단편 소설, 수필, 시, 여러 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쓰고 싶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나의 두 번째 청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꿈에 부풀어 있던 25살의 나. 하지만 2달 후 결혼 이야기가 들어왔고 나는 대학을 포기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배웠으니까. 밤새 글을 썼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 새 아이를 키운 이야기, 꿈을 포기한 채 살아온 세월, 그리고 65세에 다시 대학에 온 이야기, 손주들 봐달라는 딸의 요구를 거절하며 느낀 죄책감, 강의실에서 쓰러졌을 때의 두려움,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글을 마쳤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글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강의실이 아니라 작은 강당이었습니다. 학생들의 가족과 친구들도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발표회인데 올래?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몇 시예요? 오후 2시. 근데 형이랑 누나한테는 말하지 마. 왜요? 그냥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알았어요. 제가 몰래 갈게요. 강당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부모님, 친구들, 교수님들. 순자도 왔습니다. 정희야 화이팅! 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자신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민지는 단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준혁이는 시를 낭독했습니다.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나의 2번째 청춘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포기했던 꿈, 결혼과 육아로 보낸 35년.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다. 한 번도 박정희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때 30년 전 입학 통지서를 발견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객석 뒤쪽에서 지훈이가 보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65세의 대학에 온 나는 이상했다. 손주뻘 학생들 사이에서 혼자 할머니.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나를 받아주었다. 선배님이라고 불러주었다. 민지를 비롯한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내가 이기적이라고 했다. 손주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나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을.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쓰러졌다. 65세의 몸은 한계가 있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가족들은 그만두라고 했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말했다. 선배님,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에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천천히 건강하게 가기로 했다.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2번째 청춘이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죽기 전까지 우리는 살아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자. 꿈을 꾸자. 도전하자. 나는 오늘도 대학생이다. 65세의 대학생.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글을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가 울면서 뛰어나와 저를 안았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박정희 하구님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학입니다. 삶이 담긴 글. 교수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번 학기 최고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객석 뒤쪽에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고맙다, 지훈아. 엄마, 이거 영상으로 찍었어요. 형이랑 누나한테 보여줘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여줘도 돼. 그날 밤 지훈이는 형과 누나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영상 봤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글 듣고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던 줄 몰랐어요. 수진아, 엄마 정말 멋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에는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영상 봤습니다. 어머니 발표 정말 대단하셨어요. 민수야, 제가 어머니를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꿈이 있으셨고 희생하셨다는 걸. 괜찮아. 엄마도 말을 안 했으니까. 어머니,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대학 끝까지 다니세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꺼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주었습니다. 제 자식들까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정말 박정희로 사는 거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졸업식 날입니다. 거울 앞에 서니 1년 전과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 백발이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학사모와 학사복을 입었습니다. 65세에 입는 학사복. 어색하지만 뿌듯했습니다.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지훈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응, 다 했어. 와, 엄마 완전 멋있으세요.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 지훈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졸업생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저만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민지가 뛰어왔습니다. 민지도 학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축하해. 선배님도 축하드려요. 드디어 졸업이네요. 그래, 같이 졸업하게 됐네. 준혁이와 태민이도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오늘 진짜 주인공이실 거예요. 65세 졸업생? 준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민이가 덧붙였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인생을 대하는 자세 같은 거요. 고맙구나. 너희들 덕분에 나도 포기하지 않았어. 졸업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객석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순자, 그리고 민수와 수진이도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는 두 손주도 함께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단상으로 올라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하구님,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총장님이 졸업장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장을 받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제 가족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졸업장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큰 손자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대학생이라니 진짜 멋있어요. 작은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다 지난 일이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저도 다시 대학원 공부하고 싶어요. 결혼하기 전에 영어 교육 전공했었는데 그만뒀잖아요. 엄마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엄마가 용기를 주셨어요. 엄마처럼 나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잘 생각했어. 순자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정희야, 정말 잘했어. 나도 감동받았어. 고마워, 순자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민지와 학생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선배님, 단체 사진 찍어요.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 사진을 찍고 나서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좀 쉬어야지. 그냥 쉬실 거예요? 선배님답지 않은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실은 대학원 지원하려고.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역시 선배님, 그럴 줄 알았어요. 교수님도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어. 석사과정 한번 해볼까 해.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완전 멋있으세요. 이제 대학원생이시네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민수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식사를 하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학기에 야간 대학원 알아보려고요. 애들은 남편이랑 엄마가 번갈아 봐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이지. 이제는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무리하지는 마. 내 건강이 중요해. 네, 엄마. 엄마처럼 천천히 할게요. 민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생각해 봤어요. 회사에서 승진만 쫓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찾아볼게요. 그래, 너희 모두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 졸업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30년 전 입학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두 장의 종이를 나란히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993년의 꿈이 이제서야 이루어졌습니다. 30여 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이 캠퍼스를 대학원생으로 걸을 것입니다. 66세의 대학원생.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요? 아니,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배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 우리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 핸드폰을 열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학사복 입은 제 모습,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가족들이 축하해주는 모습,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박정희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바로 나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나로서 살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대학원 입학 준비, 논문 주제 고민, 수업 듣기. 바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제가 원하는 삶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25살의 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꿈을 이뤄줘서. 저는 젊은 시절에 제게 답했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2명의 박정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함께 미래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어제보다 행복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인생 사연 보따리였습니다.